역사도 짧은 한국 같은 나라는 역사에 발도 못 들이지. 겨우 그런 걸로 목숨을 바치는 한국인들이란. 여기 한국인을 향해 비웃는 미국, 유럽 역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교수의 단 한마디로 세계의 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얘기였길래 세계의 학자들이 난리였을까요? 과연 학자들은 그 얘기를 신뢰했을까요?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의 존 맥팔레인 교수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제국의 역사를 연구해왔죠. 제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마의 군단, 중국의 황조, 프랑스 왕들의 통치까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결국 힘 있는 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제게 한국은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나라, 큰 이야기거리도 없고 세계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나라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역사학회의 자리였어요. 그날 저는 대형 강연장에서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왕들이 어떻게 역사 기록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고쳤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해왔는지 그 예들을 줄줄이 풀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대 위로 한 한국인 교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성우 교수님이셨죠.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안 하고 있었어요. 또 나라 자랑이나 하러 나왔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교수님의 목소리가 참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를 던지셨는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역사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 그 기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설마 그게 가능했을까?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왕이 손댈 수 없는 기록이 존재했다고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역사 기록자들이 왕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교수님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었단 말인가?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계사는 정말 아주 좁은 시야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왜 조선의 역사 기록은 달랐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기록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직접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듣는 건 부족했어요. 조선의 기록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제게는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지만 그만큼 가슴은 설레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동안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역사학자인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틈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거란 예감도 들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잘 짜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건 역사는 꼭 전쟁에서 이긴 사람, 힘 있는 왕들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기록자들, 진실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야. 진짜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었는지를 보는 여정이야.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이 역사라는 거대한 퍼즐을 거의 다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마지막 조각이 빠져 있었던 거죠. 보스턴의 익숙한 거리들을 뒤로 한 채 비행기는 하늘 위를 조용히 날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마주하게 될 그 모든 것들이 제 시선을 바꾸고 제가 믿고 있던 역사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죠.
넓은 전시실 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쪽 벽을 따라 길게 놓인 진열장들 안에는 수천 권의 책과 두루마리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낡아 있었지만 다들 잘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 한 권 한 권이 모두 한국의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거였죠. 저도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기록 보관소를 다녀봤지만 이곳은 정말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무게감이랄까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전시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꾸밈없는 진열대였지만 단정하고 품격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안내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총 1893권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전쟁과 침략, 정치 혼란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이걸 진짜 다 기록했다고? 솔직히 믿기 힘들었어요. 그 엄청난 분량이, 그것도 하루하루 빠짐없이 이어졌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지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설명해주는 박물관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말투였어요. 이 실록은요, 그날 일어난 일을 사관들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심지어 왕도 이 내용을 볼 수 없었고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은 손뗄 수 없도록 지켜진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진실이 아니라 지켜낸 진실이 눈앞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나라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에는 기록이 불타 없어졌고 중국 진시황은 책을 태우며 기억을 지우려 했어요. 유럽의 왕들도 필요에 따라 기록을 바꿔 써왔었죠. 하지만 이 조용한 박물관에서는 진실이 지켜졌습니다라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책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실록 한 권이 보호장치 속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유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있었어요. 책을 쓴 그 사관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늦도록 펜을 들고 있었을 그들, 혹시 왕의 눈치를 보며 손이 떨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심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책 한 권, 기록 한 줄에 담긴 진심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몰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진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걸까요? 안내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요, 역사란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찌르고 있었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도 큰 진실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 기록은 왕이나 지배자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한 거였다는 걸요. 진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박물관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물음표들이 가득했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죠. 이제 진짜 만나야겠다. 처음 내 생각을 흔들어준 그 교수님을 말이야. 그래서 저는 급히 요청을 넣고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만났던 김성우 교수님과의 면담을 잡아달라고요. 이 진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서울 한복판,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저는 김성우 교수님과 따로 뵙기로 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비춰오고 있었고 카페 안은 잔잔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곧 교수님이 조용히 걸어와 제 맞은편 자리에 앉고 계셨어요.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이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조용히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역사는 결국 권력의 도구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록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이 나오고 나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있었어요. 카페 안의 조용한 분위기 덕분인지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었죠. 김 교수님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조선의 사관들은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고 있었어요. 그는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자들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심지어 부끄러운 일까지도 빠짐없이 남기고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 왕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건을 실록에서 빼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사관들은 공손하게 거절했답니다. 심지어 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 시절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 촛불 아래에서 펜을 들고 하루하루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사관들. 칼을 든 전사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실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싸움이었겠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김 교수님은 임진왜란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1592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였죠. 그 혼란 속에서도 실록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승려, 학자, 평범한 백성들까지 그들은 목숨 걸고 기록을 산속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험한 산길, 숨겨진 오솔길을 따라 조심조심 걸으며 적군의 눈을 피해 실록을 감추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고 있었어요.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였던 거죠.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가 점점 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왕이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빛나진 않지만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진실을 지켜낸 그 사람들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감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역사란 이렇게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 덕분에 이어지는 거구나. 책 속에 적힌 숫자와 이름만 보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사람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기록이 어떤 마음으로 쓰였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희생과 결심,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이 쌓인 결과였어요. 김 교수님은 말하고 있었어요. 조선의 사관들은 왕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위해 기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또 다른 역사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이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서늘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조용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날의 만남은 한국의 진짜 역사와 더 깊이 연결되는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 조용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진실을 지키려 했던 그 기록을. 서울의 아침 햇살은 맑고 상쾌했어요. 공기 속에는 어딘가 기대감 같은 게 흐르고 있었고 그날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박윤정 선생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김성우 교수님이 직접 이 만남을 주선해 주셨고 첫인상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조용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역사와 함께해온 분들의 깊은 집중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도서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돈된 옷차림으로 단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조심스럽고 차분했어요. 도서관의 복도를 따라 걷고 있는데 바닥에 닿는 발소리가 가볍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 소리에 실려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나무 책장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들이 조심스레 꽂혀 있었어요. 어떤 문서는 가장자리가 불에 그슬린 자국도 있었고 어떤 문서는 오랜 시간 손에 쥐어져서 군데군데 닳아 있었어요. 책장 사이로 바람이 살짝 흐르고 있었고 그 공기마저도 조심스러운 듯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그곳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조용히 한 전시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 전쟁 때의 편지, 일기장, 공식 기록들이 놓여 있었어요. 종이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모서리는 부드럽게 닳아 있었고 군데군데 급하게 꿰맨 자국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그건 글자가 적힌 종이가 아니라 진짜로 누군가의 목숨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문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이고 존재의 뿌리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1950년 서울이 함락됐을 때 이 소중한 기록들을 지키기 위해 사서들과 기록 관리자들이 목숨을 걸고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들은 책과 문서를 등에 짊어지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겨울 산길을 넘으며 총소리를 피해 숨죽이며 이동하고 있었죠. 어떤 분은 부상을 입었고 어떤 분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문서를 버리고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에게 그 기록은 그냥 종이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깊은 감동에 잠기고 있었어요. 전쟁이라 하면 칼이나 총만 떠올리고 있었던 저였는데 이분들은 펜과 기록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오랫동안 남을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에겐 그 기록 한 장 한 장이 자기 자신이었고 나라의 얼굴이었어요. 그걸 잃는다는 건 우리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지나갔을 눈 덮인 산길과 그 길 위에 찍혔을 발자국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을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종이를 지킬까? 그 답은 박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종이들은 단지 문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국가의 정신이었고 기억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잃으면 우리 모두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였죠. 그 순간 도서관이 달리 보이고 있었어요. 책장은 벽이 아니라 방패처럼 느껴졌고 바랜 잉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요한 외침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기록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누구보다 용감했어요. 그날 오후 도서관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 조용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역사의 힘은 군대나 무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서도 나오는 거였죠. 서울거리로 다시 나왔을 때 도시의 소음이 들리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조용한 메아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진실을 위해 걸어갔던 그 발자국들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국에서 머물던 마지막 며칠, 김성우 교수님께서 저를 한적한 시골 마을로 데려가고 계셨어요. 그곳의 이름은 전주사고라고 했습니다. 전주사고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산자락 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나무 건물 하나. 겉보기엔 참 소박했어요. 낡은 나무 기둥과 돌로 된 길이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건물 앞에 서 있으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작은 건물이 무언가 큰 걸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쪽은 아주 조용했어요. 작은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앉고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마저도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었죠. 저는 좁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벽을 살짝 스치며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의 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조선의 중요한 역사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재해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기록들은 이곳에서 조용히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방 하나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오래 멈춰 서 있었어요. 방 안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이곳은 나라의 기억을 품고 있는 장소였어요. 기록 속에는 용기 있는 행동, 슬픈 희생, 그리고 깊은 지혜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기둥 하나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세월의 다른 나무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예전의 사관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곳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그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제국과 전쟁만을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공간 안에서 진실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전쟁의 소리보다 더 강한 건 정직한 기록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 진심이야말로 진짜 강함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산 너머로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고 저는 교수님과 함께 작은 식당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시골 식당답게 소박한 반찬들과 따뜻한 밥이 나왔어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날 저녁은 제 마음을 꽉 채워주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만난 기록들, 그리고 그걸 지켜낸 사람들.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진실된 기록이 없다면 한 나라는 자기 모습을 잃게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진실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전쟁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깊은 존중과 자부심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전주사고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의 깨달음이 되고 있었어요. 말없이 이어져 온 용기, 그리고 그 기록을 지켜낸 묵묵히 제 일을 하던 사람들의 마음. 이제 저는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걸 잊지 않겠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제 마음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예전엔 그저 평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진짜 힘이란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역사는 왕과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어요. 소리 없이 진실을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의 손끝에서 진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늘 그랬듯 대학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로마, 중국, 프랑스 같은 큰 제국의 이야기를 가르쳐 왔어요. 위대한 왕과 전쟁의 흐름, 그런 이야기들로 강의실을 가득 채우곤 했죠. 하지만 그날 제 마음속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었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고 있었어요. 이번 여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워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에서 만났던 역사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조선의 사관들이 왕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을 남겼던 일, 전쟁 중에도 기록을 품에 안고 험한 산길을 넘어갔던 사서들의 용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놀라워하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기록들은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얼굴이고 사람들의 기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할수록 제 목소리에는 더 확신이 담기고 있었어요. 그날 강의실 안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고 조용한 박수가 조금씩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 자신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힘있는 이들의 이야기만 줬던 학자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이 저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던 거죠.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한국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겠다. 역사를 지킨 이들의 조용한 용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왕조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 왕조차 손댈 수 없었던 그 기록은 단지 책이 아니라 국가의 양심이었고
그걸 지켜낸 사람들은 조선의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이와 품격에 저 역시 한 사람의 학자로서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한국은 기술만 발전한 현대 사회가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진실을 남기는 것을 가장 숭고한 가치로 여긴 나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정신이 담긴 조선왕조실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기록 문화유산인 거죠. 이는 외국인 학자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지금 현대에 와서도 감사하게도 역사를 지키기 위해 역사학자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 한국의 정신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연자분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